만약에 우리가 먹은 라면에 국물을 쭉 뽑아서 세포에게 배양액으로 준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포는 다 즉각 죽어버릴 겁니다. 세포 수준에서 본다면 가공식품이라는 것은 늘 독을 먹고 있는 것과 같거든요. 근데 사람은 세포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조직으로 자라고 기관이 되고 이 기관이 시스템, 전체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해독과 영양의 작용이 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잘못된 음식을 먹었다고 당장 큰일이 나지 않는 것 뿐입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일을 했는데요. PCR을 통해서 이제 유전자를 증폭하는 일을 합니다. 어떤 유전자냐면 이제 암세포를 주로 타겟으로 해서 그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찾아냅니다. 이 단백질을 찾아내는 이유는 이것에 대한 항체를 동물 실험을 통해서 미리 얻어내고 이 동물을 통해서 얻어낸 항체를 가지고 사람에게 있는 표적 단백질과 또 이것을 잡아내는 항체를 찾아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표적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PCR도 하고 팩스라는 실험, 엘라이자라는 실험, 또 다양한 페이지 디스플레이라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이런 많은 실험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실험들을 아주 무한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실험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소에 있는 많은 분들의 이제 동물 실험도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암 세포를 주입을 해서 종양 모델을 만들고 이 동물에게서 혈액과 그리고 이제 림프 조직인 비장, 스플린을 이제 적출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또 전혈을 채취를 해서 저희 이제 동물의 실험을 위한 이제 동물 실험 재료로 구축을 해 놓습니다. 정상세포, 또 암세포, 다양한 세포도 배양을 합니다. 근데 세포 배양을 하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어떤 건강의 본질, 원리인 영양과 해독의 두 가지 원리를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원형 DC나 T 플라스크의 세포를 키웁니다. 이 세포를 키울 때 세포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세포 배양액을 넣거든요. 제가 왜 세포 하냐면 이 배양액이 정말 50종이 넘는 아주 고퀄리티의 영양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도 먹고 2분열, 4분열 이렇게 계속 분열을 해 나가죠.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면 세포가 먹고 스스로 이렇게 대사 산물에 의해서 이 빨간색 액체가 주황색 그리고 노란색으로 점점 바뀝니다. 이 노란색이 됐을 때는 세포가 다 밥을 먹었구나, 대사를 다 했구나, 많이 쌌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 배양액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연구원들이 이제 다른 여러 실험들을 하다가 이걸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란색 액체 속에서 세포가 계속 며칠을 더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포가 어떻게 되느냐? 세포는 죽어버립니다. 이 노란색 액체는 외부로부터 들어간 게 아니라 세포가 스스로 만들어낸 내 독소거든요. 그래서 자기 독소로 자기가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세포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조직으로 자라고 기관이 되고 이 기관이 시스템, 전체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가공식품 먹었다고 큰일이 바로 일어나지 않는 것 뿐이라는 거죠. 세포에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먹은 라면에 국물을 쭉 뽑아서 세포에게 배양액으로 준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포는 다 즉각 죽어버릴 겁니다. 그만큼 우리 몸은 이걸 정화하고 그래도 그곳에서 영양소를 뽑아내고 독소는 배출하는 이 작용이, 해독과 영양의 작용이 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잘못된 음식을 먹었다고 당장 큰일이 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세포 수준에서 본다면 우리는 늘 가공식품이라는 것은 늘 독을 먹고 있는 것과 같거든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 몸에서 독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양과 해독의 이 균형, 밸런스를 잘 찾아가는 것이 건강을 만들어가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해독하는 장기 크게 두 가지, 좀 넓게 보면 세 가지. 우리 피부도 호흡을 하고 있고 폐도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호흡하는 쪽에서 피부와 폐도 같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먹어서 생기는 독소를 해독하는 장기는 간하고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은 약 500가지 일을 하는 어마어마한 장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이유는 바로 그 음식을 먹고 영양소를 흡수해서 세포도 만들고 머리카락도 만들고 체조직을 구성하면서 피와 살을 또 같이 에너지를 같이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밥을 먹었다고 그 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으로 바뀌는 거지, 아무리 칼도마에서 쌀을 10만 번 쪼갠다고 포도당이 되진 않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이 효소에 의해서 우리 몸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내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형태로 바뀝니다. 근데 이 바뀌고 합성하고 대사하는 모든 일들을 간이 합니다. 간. 그래서 환자들 대부분 이제 만성 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 암 환자들, 또 오래 질병을 겪고 있는 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다 간이 망가져 있고 간이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조혈작용을 하고 피를 만들고 면역 단백질, 항체,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효소,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장기가 바로 간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몸 전체의 약 70%를 해독하는 장기가 간입니다. 간에서는 이제 2단계 해독 과정을 거치는데요. 우리가 빨래할 때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1단계는 애벌 빨래라는 걸 하죠. 물에 불리고 세제에 불리는 단계.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불려져서 그 다음에 조금 빨아도 이 때가 잘 벗겨지는 애벌 빨래와 봄 빨래가 있는데, 마치 이것처럼 간도 독소를 흡착해서 불리는 단계 1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독소를 배출해내는 배출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1단계와 2단계 모두 다 간이 그냥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1단계에서는 비타민, 항산화 비타민, A, C나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가 독소를 흡착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시스테인이나 글루타민 같은 이런 아미노산들이 독소를 배출해내는 작용을 합니다. 결국 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또 해독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좋은 영양소가 들어와야만 해독을 하는 거죠. 영양과 해독의 원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물만 마신다고 해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가 들어옴으로써 독소가 배출이 되는 원리입니다.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우리 간이 건강할 수 있고 해독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해독하는 장기로 장을 들 수가 있죠. 우리 장에서 만약에 변이 빠져나가지 않고 일주일간 변이 머물러 있다. 일주일 변비죠. 그러면 이 변에 있는 독소들, 제가 세포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변은 만들어지거든요. 과일만 먹어도 변은 만들어집니다. 내 독소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만약 일주일간 장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장, 간 순환을 통해서 혈액으로 장에 있는 독소가 계속 흡수가 됩니다. 내 몸에 독소가 계속 흘러가는 거죠. 장에서 먹은 음식들을 매일 한 번씩 변을 통해서 배출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해독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과 장, 두 가지 장기가 해독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장기의 건강을 같이 챙기시는 것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